이 이야기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유쾌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치폴라 수사가 한 일도 그렇거니와 그의 순례 여행과 그가 보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했다는 성물 이야기는 더욱 재미를 주었습니다. 여왕은 이야기가 모두 끝났고 그와 더불어 자기의 역할도 끝난 것을 떠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월계관을 벗은 뒤 웃으면서 디오네오의 머리에 씌워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오네오님, 그럼 지금까지 모임을 지탱하고 인도하느라 여성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졌는지 당신이 경험할 차례네요. 자, 그럼 왕이 되셔서 아무쪼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당신이 한 역할을 칭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디오네오는 관을 받아쓰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내가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훌륭한 왕들을 아주 많이 보셨습니다. 체스의 왕들 말입니다. 중세 기사 문학에서는 체스는 사랑의 게임을 함의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짜 왕에게 하듯 나에게 복종해 주신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재미난 축제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제 능력이 미치는 만큼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집사를 불러 자기가 왕 역할을 하는 동안 그가 해야 할 일을 조리 있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하신 부인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교묘한 책략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리치스카 부인이 이 자리에 나타나 떠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일의 이야기 주제를 찾느라 꽤 고심해야 했을 겁니다. 리치스카는 비록 하녀지만 디오네오는 세상에 대한 그녀의 식견을 높이 사서 부인이라는 존칭을 붙여줍니다. 리치스카 부인은 훌륭한 말로 우리가 내일 나눌 이야기의 재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리치스카 부인은 여자가 처녀인 채로 시집을 가는 예는 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남편을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문제는 유치한 일이니 그냥 두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리치스카 부인이 힌트를 준 대로 여자들이 사랑을 위해 혹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챘든 못 챘든 남편을 골려먹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런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긴 몇몇 부인들이 주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들이여, 나도 내가 정한 주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못지않게 잘 압니다. 하지만 남녀가 무절제하게 놀아나는 이야기만 피한다면 어떤 이야기거리라도 허용되는 시대임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주제를 취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부패로 인해 판사들이 법정을 벌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패스트가 창궐하는 상황, 패스트는 질병뿐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한 양상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하느님의 법률처럼 인간의 법률도 침묵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광범위한 허가증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정숙함이 어느 정도 느슨해진다고 해도 그건 음란한 행동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누구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모임은 첫날부터 이 시간까지 지극히 정숙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지 하느님께서 보호하셔서 어떤 면에서도 훼손된 적이 없었으며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후 누가 여러분의 정숙함을 몰라주겠습니까? 나는 유쾌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조차도 여러분의 정숙함을 흔들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런 장난 같은 이야기를 마다할 경우 자칫 여러분이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닌가, 그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의 의견에 잘 따랐고 이제 여러분이 왕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권력을 쥐어주시면서 어떤 권력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빈껍데기 명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천한 영혼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의심은 버리시고 각자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의 바람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저녁 식사 시간까지 각자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짧았기 때문에 해는 아직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디오네오가 다른 청년들과 함께 장기를 두는 동안에 엘리사는 부인들을 따로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날부터 저는 이 근처에 있는 어디로 여러분을 모셔가고 싶었어요. 발레델레 돈네라는 곳인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여자들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해가 높은 오늘이 아니면 여러분을 그리로 안내할 시간이 도저히 날 것 같지 않네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시겠다면 거기서 아주 즐겁게 머무르실 수 있을 거예요. 부인들은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하녀를 불러 길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1마일도 채 걷지 않아 그들은 발레 데 돈네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으로는 오솔길이 하나 쭉 뻗어 있었는데 그리로 들어서자 한쪽으로 너무도 맑은 실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부인들은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더위가 대단한 그 시각에 그런 풍경은 상상을 넘어선 것이었죠. 나중에 부인들 중 두엇이 나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계곡에 안긴 평지는 마치 컴퍼스로 그린 것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발명품으로 보이는 그 평지의 둘레는 반마일 남짓 되었고 그렇게 높지 않은 6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는 각각 아름다운 작은 성의 형상을 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언덕의 경사면들은 마치 원형극장에서 그 꼭대기로부터 바닥까지 계단들이 연이어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룬 원을 좁히면서 평지를 향해 층을 이루며 내려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쪽 경사면으로는 포도와 올리브, 아몬드와 버치, 무화과와 그 밖의 각종 과실수들이 한치의 공지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북쪽 경사면에는 떡갈나무와 풀무레 나무 그리고 녹음이 짙은 다른 나무들이 조밀하게 쭉쭉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어지는 평지에는 부인들이 온 곳 외에는 입구가 없었으며 전나무, 삼나무, 월계수, 소나무 등이 매우 질서정연한 구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 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는 아직 높이 떠있는 해가 바닥까지 조금만 들어오거나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부드러운 풀밭에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보다 즐거움을 더해준 것은 실개울이었습니다. 실개울은 2개의 언덕을 나누는 계곡 중 하나에서 흘러나와 천연 바위들로 이루어진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며 떨어지면서 매우 경쾌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보면 눌려있던 상태에서 아라리 흩어져 부서지는 수은처럼 물보라를 날렸습니다. 물은 좁은 평지에서 예쁘고 자그마한 수로로 모이고 평지 중간까지 빠른 속도로 흐르다가 그곳에서 작은 호수를 이루었는데 그 모양이 도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정원에 만드는 연못과 비슷했습니다. 호수는 그리 깊지 않아서 사람 가슴까지 찰 정도였고 티끌 하나 없어서 바닥에 지극히 작은 돌멩이들까지 들여다보일 정도로 아주 맑았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 숫자까지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죠. 더구나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물 속에서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리저리로 헤엄쳐 다녔는데 이는 즐거움을 넘어 경탄을 안겨주었습니다.
개울가는 온통 풀로 덮였고 그 주변은 촉촉함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호수에서 물이 넘치면 다른 수로가 이를 받았고 그 수로를 통해 작은 골짜기 밖으로 나가면 다른 더 낮은 부분으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젊은 부인들이 왔으니 그들은 전체를 둘러보며 갖은 찬사를 늘어놓은 뒤 날씨도 너무 더운데다가 바로 눈앞에서 작은 바다를 보자 누가 보리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고 목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녀들에게 그들이 들어온 길에 누가 와서 보는지 살피고 만일 누가 오면 알리라고 이른 다음 7명이 모두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은 바로 그대로 그들의 순백의 육체를 감춰 주었는데 그 모양이 얇은 유리가 선홍색 장미를 감춘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피조물의 조화는 중세 문학에서 전형처럼 나타나는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물속에 있어도 물은 그로 인해 조금도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은 몸을 숨길 곳이 없는 물고기들을 손으로 잡아보고 싶어 그들을 따라 이리저리 힘을 다해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법석을 피운 끝에 몇 마리를 잡기도 하다가 좀 더 머문 뒤에 밖으로 나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표현한 것 이상의 찬사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의 아름다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느릿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꼭 알맞은 시간에 별장에 도착하니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팜피네아가 그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을 속여 넘겼네요. 어떻게요? 아직도 이야기도 시작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옮기셨나요? 하고 디오네오가 말하였습니다. 팜피네아가 말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 대장님.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곳이 어땠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왕은 그곳이 아름답다는 설명을 듣자 불현듯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곧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유쾌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세 청년은 하인들을 데리고 부인들을 남겨둔 채 계곡으로 갔습니다.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전까지 그런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들은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들 중 하나라고 칭찬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옷을 입자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부인들이 피아메타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춤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가 발레델레 돈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쯤 되자 왕은 집사를 불러 낮 시간에 자거나 누워있고 싶은 사람을 위해 다음날 아침 발레델레 돈네에 긴 의자를 몇 개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등불과 포도주와 과자를 가져오게 해서 어느 정도 다시 몸을 추스른 다음 다 함께 춤을 추도록 권했습니다. 왕의 뜻을 받들어 팜필로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왕은 엘리사 쪽으로 몸을 돌리고 즐겁게 말했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부인, 당신이 오늘 내게 왕관을 주셨으니 오늘 저녁 당신에게 노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하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날카로운 손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갈고리라도 이제는 날 올가매지 못한다는 걸 난 믿을 수 있으리. 어린 처녀인 내가 그대와 전쟁을 벌였으나 오로지 달콤한 평화를 생각하며 그리 했던 것. 그래서 보장을 받은 사람처럼 확신에 차서 나의 모든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네. 그러나 그대는 무도하고 거칠고 욕심 많은 폭군처럼 그대의 무기들로 그 잔인한 갈퀴로 홀연 내게 덤벼들었네.
이윽고 그대의 사슬에 얽힌 나를 쓰디쓴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찬 죽음으로 나를 이끌려고 태어난 자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그 세력에 나를 넣어두었네. 그 지배가 얼마나 혹독한지 숨도 못 쉬고 울지도 못하게 만드니 내 몸은 야위어만 간다네. 나의 모든 소원들 바람이 실어가도 그대는 들리지 않는지 들으려 하지 않는지 그로 인해 내 괴로움은 더할 뿐이네. 산다는 건 괴로울 뿐이나 죽을 수도 없네. 아, 사랑이여, 쇠약해진 나를 위로해다오. 그대의 사슬 속에 얽힌 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다오. 그조차 해주지 않으려거든 결속을 풀어 희망으로 연결이나 해다오. 아, 사랑이여, 그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해준다면 과거의 내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갈 자신을 얻어 고통이 사라지고 희고 붉은 꽃들로 나를 치장하리니. 엘리사가 구슬픈 한숨과 함께 이 노래를 마쳤을 때 모두가 그 가사에 놀라기는 했으나 아무도 엘리사가 그런 노래를 부른 까닭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주 즐거워하며 틴타로를 불러 자기 피리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피리 소리에 맞춰 다 함께 춤을 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밤이 깊어졌으므로 각자 잠을 자러 가라고 말했습니다.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6번째 날을 마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